훨씬 편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도시 하천 이야기를 할게요. 도시 하천.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 6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잘 들어주면 좋아요. 자, 먼저 선생님이 뭐 장담하는 건 아니고 더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올해 또 사당역이 물에 잠길 것 같아요. 아니, 작년에도 잠겼잖아. 나 방배동 모르겠어. 재작년에도 잠겼잖아요. 작년에도 잠겼다고. 그러니까 매해 잠기잖아. 강남역도 물에 잠길 것 같아요. 강남역이야? 강남역도 작년에 물에 잠겼잖아. 자, 아, 소중하고 싫어. 아니 무슨 일? 자, 그래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있는 사실 하천이 넘쳐가지고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아니, 인구가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이런 첨단 도시에 하천이 넘친다. 이게 도시 하천에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연 상태가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하천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시를 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주변이 자연 상태, 뭐 나무도 심어져 있고, 뭐 풀도 좀 심어져 있고, 뭐 맨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하천도 물론 변하겠지만 그 주변 지역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변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비가 오면 땅으로 물이 많이 스며들죠. 근데 도시 지역은 비가 오면 땅으로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나 시멘트 위로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표면이 물이 통과하지 않는다. 불, 투, 스, 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표면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똑같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이쪽은 지하로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 형태로 천천히 하천으로 물이 오고요. 또는 나무가 붙잡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흘러요. 그러니까 얘는 비가 왔을 때 하천의 수위가 물이 천천히 불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비가 오면 아스팔트나 시멘트 위를 그냥 물이 빨리 흘러가지고 하수도로 모인 다음에 얘가 강으로 곧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가 내는데도 얘가 하천 수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63페이지에 있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고 딱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쪽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하천의 수위. 자, 그래서 평소에 강에 물이 이만큼 있다가 이 시점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수 시작. 자, 그러면 자연 상태일 때는 하천 수위가 천천히 올랐다가 다시 비가 그치면 천천히 떨어져요. 그에 비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주변이 도시로 바뀌게 되면 비가 내리자마자 하천 수위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물이 다 왔으니까 다시 하천의 수위가 또 빠르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자연 상태일 때에 비해서 하천의 수위는 증가하고 하천의 수위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그 시간은 짧아지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홍수용을 줄이려면 이걸 다시 이렇게 돌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막 잔디 심고 막 나무 심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고 그냥 다 시멘트 붙여버리는 게 아니라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틈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의 노력을 하면은 홍수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왜 이렇게 오교신데 이렇게 속도 없지? 아니 10번이라서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더 설명할 게 없는데 더 설명해 주라는 게 간단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어 지금. 얘들아 정리하면 돼. 끝. 이거 되게 당황스럽네.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어쩔 수 없어. 진하게 써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기 내려주세요. 아니, 여기 때문에 의지하세요. 잘 보인다. 그래도 안 보여. 보여요? 네. 무슨 진짜 영화관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맨 앞줄.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하천 지형은 다 끝났고요. 자, 상식에 해당하는 용어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6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중수도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상수도란 말 알아요? 상수도? 자, 물을 쓰는 곳을 기준으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여기 이쪽을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쪽은 맑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그런 데서 쓴 물이 이제 하수도로 통해서 나가죠. 상수, 하수. 근데 이제 이 물을 좀 아껴 쓰기 위해서 집에다가 물을 약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모았다가 변기 내리는 데 쓴다거나 그런 시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수도라고 불러요.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체크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탐스러운 질문이라고 있죠. 우리나라는 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인가요? 부족한 국가인가요? 자, 약간 풍부해요. 아니에요. 좀 미안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난 주 금요일 날 열심히 이제 포스터 그렸잖아. 그림 그렸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물이 부족한 국가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 같아요? 아니요. 실제로 뭐 이게 그런 말 말고 그런 자료 말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니요.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물을 관리하는 부처가 어디예요? 물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수자원공사야. 수자원공사인데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수자원공사가 독립된 그런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원자력공사랑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공사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봐봐.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있고 원자력관리공단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합쳐진 거죠. 그럼 당연히 힘싸움이 생겨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야 우리나라 물 부족해가지고 물 관리 잘해야 된다. 물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수록 이제 얘네들이 더 입김이 세질 거 아니야. 더 좋은 자리도 많이 차지할 거고 어쨌든 조직이 통합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터를 본 거야, 물을 아끼자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뭐 안전 불가능 들어가고 상관없이 우리는 뭐 물이 부족한 적도 부족하다 느낀 적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가뭄? 물론 이제 일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 동안 비가 안 내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는 뭐 딱히 물이 부족하다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약간 왜곡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이는 것들이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면 어저께 선생님이 이제 만난 사람이 해준 이야기인데 이어도 있죠. 네. 이어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말이 많잖아.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배탈을 경계 수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꼭 우리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어도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보조차도 한 번쯤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너무 의심하지 말죠. 내가 하는 말은 제대로 믿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7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어떻게지? 70페이지 아니지? 조금 더 뛰냐? 미안 70페이지 아니에요. 우리 하체 평야 좀 남았어. 6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1페이지. 평야지역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천지역 끝났고요. 이제 평야지역 이야기 할 거예요. 평야. 61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우리 61페이지 보면은 우리 밑에 침식분지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 안 했잖아. 하고 넘어갈 거라고요. 그것도 할 거야. 할 건데 자 이제 주제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평야 지형으로 들어갈게요. 평야 지형. 자, 우리가 평야는 당연히 중요한 지형이에요. 왜냐면 평평한 곳에 사람이 모여 살잖아요. 그 평평한 곳에 농사를 짓잖아. 그 출제 포인트가 얘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전통 취락이라 그러는데 전통 취락 또는 가옥, 집인데 과연 옛날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 짓고 살았을 것인가? 당연히 평야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인가? 그걸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파악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하천 바로 옆에 가지고 막 해마다 홍수가 난다. 그러면 물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가 평평하긴 한데 지하수도 별로 없고 물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물하고 가까운 데다 집을 짓겠죠. 그런 식으로 물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디다 집을 짓느냐, 그걸 첫 번째로 파악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평야 지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를 지어요. 자, 농사 짓는 땅을 농경지라고 해요. 밭갈 경자. 앞에서 경지유가 일단 나왔던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농경지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논, 하나는 밭. 자, 논하고 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물이죠, 물. 물이 고여있는 데다가 뭔가를 심으면 그게 논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이 그냥 맨 땅에다 뭔가를 심으면 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보면은 지형도에서 논 기후죠. 이게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평평하니까, 수평이니까. 그 다음에 밭은 그냥 이렇게 뭔가를 심는 거죠. 자, 똑같은 평지인데 어디는 논이고 어디는 밭이에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거냐면 물이 고이려면 크게 입자가 굵어야 돼요? 아니면 가늘어야 돼요? 그렇죠? 토양의 입자가 가늘어가지고 필요한 진흙 같은 거 해가지고 물이 통과를 안 해야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 이제 모래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입자가 굵은 거야. 그런 곳에서는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모래에다 물 부으면 다 스며들잖아. 자, 그래서 논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대부분 점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밭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대부분 모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전통 취락하고 농경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걸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혹시 취락 이야기했나요? 취락? 좀 어려운 단어죠. 자, 취락을 영어로 하면 쉬라. 영어야? 네. 자, 취락을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을 뜻하는 단어, 사람이 사는 그런 거주지를 뜻하는 단어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시티도 사람이 사는 거주지고, 타운도 거주지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빌리지 있죠. 빌리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조그마한 마을을 빌리지라 그러잖아. 얘가 영어로 하면 빌리지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조그마한 마을, 그런 걸 취락이라고 부른다고요. 스펠링. V. 나도 그걸 알아. 뭐요? 빌리지 스펠링. VILLAGE? 맞아? 맞죠? 선생님 모르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나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아 그래요? 맞아요 그거. 자, 그럼 이제 평야 지형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조금만 더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평야가 형성되는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 지리 시간에는 두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하나는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우리가 안 배울 거니까 두 가지만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침식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깎일 거 아니야? 그럼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하천 주변에서 뭔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평야를 충적 평야라고 불러요. 충적. 자, 이 단어는 지금 처음 나오죠. 자, 뭔가 쌓이는다는 뜻은 우리가 퇴적이란 말을 쓰잖아요. 얘랑 집합관계를 표시하면 퇴적이 더 큰 개념이에요. 자, 하천이 운반해서 쌓이고 빙하가 운반해서 쌓이고 뭐 바람이 운반해서 쌓이고, 그다음에 한지 선생님이 심심해가지고 삽으로 옮겨가지고 쌓아놓고, 모든 걸 다 퇴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충적은 오직 물에 의해서 쌓이는 것만 충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강 옆에 또 뭐 바닷가에 뭔가 쌓여가지고 평평한 땅이 됐다, 그런 걸 충적 평야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안경 안 쓰던가? 썼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사람들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만 안경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학생활 하는데 공부하는 데랑 자는 데랑 따로 있으니까 안경은 늘 책상에 놔두고 다니고, 1년이 지나도록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후배가 내 안경 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안경 쓰고 갔더니 형, 눈 이렇게 나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입학할 때부터 쓰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침식 평야와 충격 평야가 있고요. 둘 다 중요한 개념이라서 각각 따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 침식 평야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침식 평야. 자, 침식 평야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지금은 용어만 알아보세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구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침식을 받으면 뭐 완전히 평평해지진 않고 낮은 언덕들이 좀 있는 거. 그럼 언덕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덕처럼 남아있는 낮은 땅덩어리를 구릉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언덕이죠, 언덕. 쉽게 말하면 경사가 완만한. 자, 그 다음에 침식 평야에서 이제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 게 침식 분지예요. 얘는 수능에서도 자주 물어보고 당연히 내신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자, 일단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분지라고 하는 지형이 뭔지는 알죠? 분지가 뭐다? 산으로 둘러싸인 낮고 평평한 땅을 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당연히 완전히 평지인데 이렇게 산만 동그랗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변은 다 산지인데 거기에 평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강원도에 산이 되게 많죠. 근데 강원도에도 분명히 도시가 있죠. 네. 자, 강원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강릉은 이제 바닷가잖아. 생선? 아, 생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 미안해, 선생님 어저께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월요일 때 좀 술을 먹었어. 마치 진짜 생선으로 들렸어. 얘가 생선. 아무튼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 이제 바닷가에 있는 도시 말고요. 지금 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가 있냐면 춘천이 있어요. 춘천. 자, 그래서 우리가 춘천 같은 걸 보면은 강원도가 지금 전부 다 막 산이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낮고 평평한 땅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바로 산간 지역 중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평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식분지는 지방에 있는 내륙 지역에 있는 중요 도시들이 있죠. 대부분 침식분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도 그렇고요, 남원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 대구 있죠. 안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 있잖아. 항도시 말고 대부분 침식분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흔한 지역이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네. 침식분지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침식분지의 이제 형성 과정 정리할게요. 형성 과정. 자, 형성 과정을 봤더니 자, 관련된 지시대 당연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혹시 복습한 사람은 좀 감이 좀 오죠? 시원생대, 뭐 고생대, 중생대. 아, 복습 안 했구나. 꼭 가세요. 자, 우리가 시원생대 하면 어떤 암석을 떠올려야 된다? 변성암인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는 편마암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물론 이거 두 가지를 뭐 바꿔서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암석의 종류는 변성암인 거고 암석의 이름은 이제 편마암인 거죠. 구체적인 이름은. 자, 그래서 우리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편마암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몇 퍼센트가 있냐면 약 43%가 있어요. 굉장히 흔한 암석. 자, 그리고 이거 편마암이 있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 위치도 알아야 돼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잖아. 위치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중생대에도 중요한 암석이 형성이 됐죠. 자, 중생대 때 형성된 대표적인 암석. 화강암. 자, 화강암이 형성된 건 언제다? 중생대 중에서도. 중기인데 그때 일어난 사건. 대보 조상운동 때 형성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한반도에서 무려 27%를 차지해요. 자, 아까 침식분지는 되게 흔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43%, 27%.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침식분지가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다 나왔어요. 자, 편마암하고 화강암하고는 암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암석의 성질도 달라요. 어떤 암석이 침식에 더 강하다? 화강암. 편마암이 강해요? 화강암이 강해요? 화강암. 꼭
복습하세요. 여기가 견성함은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얘가 압축이 됐다 그랬잖아요. 조직의 침이라고 단단하다, 침식에 강하다. 기억날 거야. 자, 그래서 편마음이 더 단단하고요. 얘가 더 약하잖아. 자, 그럼 상식에서 자, 이렇게 주변이 산지고 가운데가 이제 평지예요.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쪽이 편마음일까? 당연히 1번이 편마음이겠죠. 단단하니까 덜 깎이는 거고 약하니까 많이 깎이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형성 과정을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냐면요. 두 암석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두 암석의 단단하고 약한 차이를 한자말로 뭐라 그러냐면 경연차라 그래요. 두 암석의 경연차. 단단할 경자, 물을 연자. 경연차로 인한 여기가 핵심 단어예요. 침식을 받는데 침식을 받는 속도가 다르다. 이걸 차별 침식이라 그래요. 그 결과 침식 분지가 만들어진다. 차별 침식. 자, 그새 쓰러지면 어떡해. 설명하려고 봤더니 얘가 쓰러져 있어. 물론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돌리면 나오잖아. 카메라 확 돌려버릴까? 아니, 다 찍어버리게. 자, 침식분리 형성 과정 우리 교재 61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걸 간단히 그려볼게요. 그러면 시원생대에 편마음이 만들어져가지고 편마음이 있는 땅덩어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생대 때 화강암이 관입했어요. 밑에서 마그마가 밀고 올라온 거죠. 자, 화강암은 신성암이죠.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틈이 일부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틈이 생겨서 여기 위에가 원래 좀 더 빨리 깎여요. 같은 편마음이라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관입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마음은 같은 편마음이니까 비슷한 속도로 깎이다가 드디어 화강암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편마음하고 화강암하고 깎이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편마음은 덜 깎이는 거고 화강암은 많이 깎이는 거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깎여가지고 이런 식의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변은 산지예요. 주변은 산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많이 깎여가지고 평평한 분지 바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해발고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화강암, 편마암 그런 거 지우고요.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랬을 때 A에 하고 관련된 지질시대는 시원생대, 얘는 중생대. 둘 중에 얘가 나이가 더 많다. 얘가 더 단단하다. 자, 또는 이 A, 여기 산지는 흑산일까 돌산일까? 당연히 흑산이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면도도 간단히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시고요. 선생님 방금 물어봤던 거 있죠? 그 포인트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침식분지의 형성 과정이에요. 네. 이해돼? 왜? 졸아서 눈뜨고? 아니에요. 네. 천마음이 학원보다 위에 있어요. 자, 원래는 여기 위에가 다 편마음으로 덮여있던 동네인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화강암하고 편마음하고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또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다 위에까지 다 암석이 있었는데 네. 그건 이해됐는데 네. 왜 천마음이 더 위에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원래 편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화강암 자체가 신성암이라 그러죠. 신성암이라 그러잖아. 화강암 자체가 밑에 있는 그 멘틀 뜨거운 열 때문에 밑에서 이제 암석 같은 게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 마그마가 이제 점점 모여가지고 압력이 세지면 이 원래 있던 암석의 약한 부분 또는 암석 부분을 이렇게 뚫고 올라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화강암. 화강암은 신성암. 당연히 원래 화강암은 밑에 있는 거예요. 응? 도 닦는다. 이해됐어요?
좀 쉬었다 하자고? 그래요? 그럼 우리 45분까지 쉽게 조금만. 아, 자지 말고! 그 시간에 못 버티면 어떡해! 옆으로 들어. 진짜 너무해, 씨. 이것들은 눈만 뜨면 자. 형성된 시대, 홀상, 돌상, A는. 우리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 지형 스킬 하나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를 알아야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약된 걸로 하면 알 수가 없는 거고. 나도 지금 잘했었어. 됐죠? 근데 여기 왔어. 왜 이거 안 가고? 둘다 시간이 없어. 왜? 아니에요. 진짜 몰라? 뭐야? 뭐하니? 자, 봅시다. 자, 내용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다른 사람이 깨우고 이제 깨워줘, 옆에 좀.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왜? 자, 봅시다. 자, 이제 침식 분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지형이지만 얘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이걸 약간 유형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자, 얘는 하천을 봤을 때 하천 상류에 발달할까 아니면 하천 하류 쪽에 발달할까? 침식 분지는 하천 상류하고 하류 중에 주로 어느 쪽에 발달한다? 당연히 상류예요. 아, 이유는 간단해. 지금 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간 지역에 토지가 있는 거잖아. 하천의 상류라고요. 하천이 시작하는 지점이거나 아니면 하천의 중상류 지역. 그래서 얘는 중상류 지역에 있더라. 자, 그럼 보세요. 자, 같은 이제 하천을 기준으로 자, 이제 어떤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제 바다에 도착했어. 그럼 여기 지역에도 침식 분지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지역에도 침식 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1번하고 2번하고 어느 쪽에 침식 분지가 더 규모가 클까? 아, 정답은 2번이요. 왜냐면 자, 이 하천을 기준으로 하천이 주로 침식 작용을 하는데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침식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류보다는 하류로 갈수록 침식 분지의 규모가 커져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 물이 침식 작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한 도시 때문에 어떤 도시 때문에 콕 찍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도시를 봤더니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에 발달하는 침식 분지도 있어요. 두 하천의 합류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두 하천이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더 많겠죠. 침식 분지가 더 크게 발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침식 분지 딱 두 개만 알려줄게요. 두 개. 자, 하천 상류에 있는 대표적인 굉장히 뚜렷한 침식 분지가 하나가 있는데 강원도 양구군에 있어요. 양구군 해안면이라는 데 있는데 양구라는 이름 좀 외워주세요. 양구.
자, 여기 양구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한번. 없어요. 군대 말고. 분명히 있어. 선생님 말한 적 있어. 강원도 양구. 기억을 못하는구만. 자, 우리 한반도 이렇게 위치할 때 북쪽, 남쪽의 딱 중간, 서쪽과 동쪽의 딱 중간. 그래서 우리나라 배꼽 축제가 열리는 곳 있다고 했잖아요. 배꼽 축제가 열려요? 배꼽 축제. 우리나라에 배꼽 축제가 있다고. 안 했어요? 배꼽. 아, 배꼽. 그래, 그 배꼽. 그래. 누구한테 있는 배꼽? 자, 배꼽이 너무 위에 있다.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강원도 양구가 북한 땅까지 합쳐가지고 딱 중앙에 있고요. 남북으로 중앙이고 서쪽 끝하고 독도하고 그 중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지금 양구예요. 그 사람으로 치면 배꼽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배꼽 축제가 열려요. 그냥 몰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양구가 침식분지가 정말 뚜렷한 게 있어서 얘는 위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도에 있는 사람은 양구 위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거 그때부터 찾아봐야 돼. 나중에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얼핏 앞에서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잖아. 철원보다 더 불쌍한 동네가 양구예요. 왜요? 배꼽 축제. 철원보다 해발보다 더 높고요. 강원 상거리건 똑같은데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내려요. 강원도야? 강원도 양구야 강원도. 양구. 자, 우리 휴전선 바로 밑에요. 휴전선이랑 걸쳐 있어. 걸쳐 있진 않아요. 걸쳐 있어요. 자, 우리 양구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한강의 상류 지역에 해당해요. 여기쯤에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양구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천이 없지만 여기를 따라서 쭉 오다 보면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곳에 되게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대표적인 침식분지 어디냐면은 춘천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춘천도 강원도예요. 춘천도 강원도야. 자, 없다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를 공부했으면 춘천하면 닭갈비보다 침식분지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양구에 비해서 춘천이 침식분지의 규모가 더 커요. 더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한강, 소양강, 그리고 여기에 각각 댐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은 굉장히 커다란 호수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호반의 도시라고 불러요. 호반의 도시. 호반은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호수의 도시가 춘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춘천이 보통 이제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잖아. 가면 경치가 좋아요. 호수도 끼고 있고. 자, 참고로 춘천까지 전철 다니는 거 알고 있죠? 네. 전철. 기차 말고 전철. 지하철로 타고 갈 수 중앙선. 있어요. 중앙선 세트. 용산에서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면 춘천까지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갈 수 있어요. 응? 가봤으니까. 가봤습니까? 얼마예요, 요거? 그냥 추가 이거 몰라요. 돈은 얼마인지 생각 안 나요. 교통카드에 있는 돈 그냥 빠져나갔어요. 근데 오래 걸려요. 그냥 차 타고 가는 게 나아요. 참 인생 대충 살아. 차 타고 가는 자, 그만. 자, 그래서 양구하고 춘천은 위치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외에 대구라든지 남원이라든지 뭐 구례라든지 뭐 합천이라든지 겁나 많거든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다 침식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구 도시 말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 일찍 마칠게요. 자, 좀 봅시다. 자, 마지막 집중. 좀 깨워주자. 누구야? 여기 좀 봐. 자, 이제 우리 침식분지의 특징을 봤더니,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는 산이 많아서 내륙 지역은 대부분 산지예요.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도시들이 있죠. 내륙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침식분지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 자, 참고로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침식분지의 지름이 거의 원형이거든요. 침식분지의 지름이 거의 20k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감이 조금 오죠.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작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얘는 기후 단원을 설명을 할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요. 기온 역전 현상. 지금은 단어만 적어두세요. 나중에 정말 이제 뭐 실제로 수능을 보기 전에 복습할 때 이렇게 복습할 때 도움이 되라고. 기온 역전 현상. 이게 잘 나타나더라. 얘가 나타나면 인간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후 단원에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형도 한 번만 살펴볼게요. 지형도가 자, 69페이지 문제에 보면 지형도가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번 보세요. 4번. 자, 침식 분지니까 지형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경사가 급한 부분들이 있죠. 주변 지역은 경사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은 경사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이란 말이에요. 자, 물론 해발고도를 읽어보면 여기가 해발고도가 높고 이쪽은 숫자가 좀 낮아요. 침식 분지잖아.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기도 해요. 일부분만 잘라가지고. 그래도 침식 분지인지 알아봐야 돼요. 해발고도를 봤는데 해발고도가 낮아질수록 갑자기 넓은 평지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면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내기도 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경우 아까 이거 똑같아요. 자, 여기가 A고 이쪽이 A고 주변 산지가 A고 여기가 B라 그랬을 때 A와 B의 기반함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쪽이 A가 현망, B의 기반함은 화강암. 관련된 지질시대는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혹시 나오겠으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